안녕하십니까. 성공의 한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업역량 개발원 오익재 원장님을 모시고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익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흔히 부르죠. 앞에 스마트가 붙은 거는 폰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를 스마트폰,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결국 ICT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낸 거를 스마트 뭐뭐라고 하는데, 일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에다 ICT 기술을 접목시킨 것을 우리는 스마트 워크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워크가 되면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러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한테로 오는 게 스마트 워크입니다. 저는 2014년에 일과 일터혁명 스마트 워크라는 책을 내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된 바 있는데요. 그 뒤로 대략 지금 벌써 한 6년, 7년이 흘렀죠. 근데 갑자기 왜 지금 이 시대에 또 스마트 워크가 뜨고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고 재택근무가 많은 기업에서 보편화되면서 스마트 워크가 다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스마트 워크를 하게 되면은 혹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딴짓만 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우려나 의심, 이런 걸 해소해 주고자 낸 책이 일과 일터혁명 스마트 워크였는데, 이 책이 나온 뒤로 지금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 워크의 개념은 이어지지만 많은 것이 또 바뀌고 스마트 워크가 좀 더 보편적인 일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그럼 우리말로 원격 근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격 근무는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 휴양지 근무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 휴양지 근무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휴양지 근무가 늘어나면서 워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의 융합이죠. 워케이션의 신조어도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은 장래 휴양지 근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마트 워크로 인해서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원격으로 일만이 아니고 놀이와 휴식도 원격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워크로 인해서 일하는 장소만 변한 게 아니라요,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SMART의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 워크 시대에 일하는 워크 스마트 방식을 5개만 제시를 하면은, S는 싱글 태스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아주 무슨 유능한 사람의 표징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이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하는데 25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S는 싱글 태스킹입니다. 그 다음에 M은 미니마이즈입니다. 많은 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얘기가
그 일이 많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겁니다. 일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의 핵심을 알고 일하는 과정을 간결하게 만들면 일이 줄어듭니다. 그걸 미니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ART의 A는 액션 플래닝입니다. 액션 플래닝은 쉽게 표현하면은 투두 리스트, 오늘 할 일 목록을 적어놓고, 할 일 목록을 입력을 해놓고 그 할 일 목록을 지워나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씩 둘씩 지워나가서 일을 하면은 일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재미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딱 킬링 하면은 뭔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근데 원장님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4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미루고 보통 하기 쉬운 세 번째나 네 번째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1, 2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만 할 일하고 돈 되는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돈 되는 일. 이게 이제 판단해서 이게 부가가치가 높고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싶은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나머지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돈 되는 일을 먼저 해놓으면, 그러니까 힘든 거 이런 걸 그걸 따져서 투두리스트를 힘든 거 경중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일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놀이처럼.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에 R은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는 많은 프리랜서들한테 적용되는 스마트하게 일하는데 필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안 하니까 일의 그 역량이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역량이 자꾸 커집니다. 마지막 T는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해라. 이런 얘기죠. 투두 리스트 작성해 놓고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적절히 잘해서 다 마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유일한 가장 귀중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면은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효율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경우에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저도 끊임없이 많은 일 중에 제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SMART는 서로 무관한 것 같아도 다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다 유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의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 지금 스마트 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긴넷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세계 각국의 근로자가 있는데 사무실은 없어요. 모두 다 원격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또 스마트하게 일하려고 애를 쓰겠죠. 모두 원격 근무를 하는데 이 긴랩은 100% 원격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격 근무를 위해서 모든 걸 문서화합니다. 스마트하게 일하려면 역시 문서화해야 돼요. 그 화상회의로 이제 화상회의로 또 생기는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회의도 해요, 다. 화상회의도 합니다, 화상회의. 줌 같은 걸로 화상회의 해요. 그 다음에 결과에 집중해서 평가합니다. 이 결과에 집중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할 일 리스트를 만들었어도 뭔가 결과를 낼 수 있고 성과가 있는 일쪽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3천만 명 정도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21년에는 약 66%가 스마트 워크를 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긱 노동자나 또는 회사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원격 근무 또는 스마트 워크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긱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긱 노동자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필요한 때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찾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줘서 성과를 내는 직무 방식입니다. 그게 그 긱 경제, 긱 이코노미, 그러니까 임시 변통의 경제, 임시 변통의 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제가 좀 더 보편화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긱 노동자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긱 노동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긱 노동자가 조직화되면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스마트 워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센터식으로 카페식 업무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세일즈포스 외에도 스포티파이나 트위터 이런 데도 코로나19에도 역시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일반 또 프리랜서가 플랫폼 노동자는 대다수가 이제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많은데 플랫폼 노동자는 또 대표적인 스마트 워커입니다. 스마트 워커인데 회사 일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과 협업을 하게 되고요.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얻게 되죠. 자기한테 맞는 플랫폼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전자상거래가 상품을 거래했다면 요새는 재능이나 어떤 능력 같은 것도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창업의 기회가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 툴이 엄청난 숫자의 또 협업 툴이 줌이나 이런 건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데 화상회의 툴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스마트 워크 시대, 그 시대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 일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인인 경우에 프리랜서나 혹은 내가 회사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스마트 워크 시대에는 점점 더 일할 기회는 늘어날 거라고 봐집니다. 오픈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스마트 워크는 이제 메신저만 갖고는 안 되니까 많은 회사에서 협업 툴을 개발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팀즈, 중국의 이제 위챗이라는 회사가 그 위챗이라는 그러한 협업 툴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무너지고요. 수평적인 셀 단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큰 조직조차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는 스마트 워크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일하는 단위가 아주 줄어들죠. 그래서 내 혼자 일하는 게 되는데 혼자 일하더라도 조직에서 하는 일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도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협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에 대한 발전은 없습니다. 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 워크를 안 받아들일래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향기에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시고 성공의 향기와 더불어서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